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요약집 12페이지 09번 테마 별표 3개 하셨죠? 자, 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자, 여기 봅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의무는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뒤바뀌면 틀리다고 그랬죠.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예요.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할 때,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자, 취득세는요, 그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잖아요. 그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확정이요.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습니까?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라고 했는데,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그럼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자,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을 계산해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는 세금 계산하니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지우고 거실 나와서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게 되면요.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한테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이제 신고가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 납세의무가 어떻게 한다? 확정이 되잖아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이요. 취득세요. 세금 납부하면은 납부할 의무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산세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에요.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우리가 언제라고 배웠습니까? 6월 1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우리가 잔금 치러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느냐? 재산세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할 의무는 생겼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자, 확정. 어느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자,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를 떠올려야 되는데, 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하니까, 원칙이 아니라 얘는 원래 보통징수하죠.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우리가 과세권자가 우리는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자,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할 때, 그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는 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예요. 자,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신고하는 때요.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처럼 보통징수나 부가가세 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의무가 구체로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가 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세금 계산하면 납부할 의무가 구체로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시험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 과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럼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예요. 이런 애들 신고 납부하는 애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양도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의소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원칙 과세권자가 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누구?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이런 것들,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세.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어떤 거? 상속세, 증여세.
정부 부가세는 국세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애들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정부 부가세는 애들. 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보통징수로 징수되니까 고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취득세, 등록면세, 소득세 예외적으로 무신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역시 납부 등을 통해 소멸합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어느 때에 납세무 수상조 성립하는지 성립시기 우리가 또 중요하고 확정 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징수 방법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에 관한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보시니까 09번 테마에서 1번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냐?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땡땡.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X죠, 여러분들? 취득하는 때고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급밖에 권리를 뭐 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수상조 성립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부동산을 나눌 때 특정 부동산분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12페이지 요약집 12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12페이지에 그 표가 있어요. 표가 지금 납세무 성립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 계속 봅니다. 그 중간에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과 특정 자원분을 나눌 때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재산세 친구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특정 자원분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원자력 발전하는 때, 수력 발전하는 때, 뭐 막 광물을 채광하는 때 어쩌고인데 모르셔도 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언제?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 납세무 성립하고요. 주민세 일부도 과세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제3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죠. 자, 그럴 때 얘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언제입니까? 7월 1일.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이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 O, X요. X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 자, 주민세 균등분.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고의서 날라오죠? 이게 5,000원이었다가 지금 저희 동네도 12,000원인가 얼마로 바꿨어요. 저 올렸어요. 작년인가부터. 그죠? 주민세. 아니 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건가? 아, 진짜. 아니 뭐 10%, 20%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5,000원 하던 걸 어떻게 만 얼마를 받아버리냐고. 어떻게 하네. 그래서 주민세, 균등분, 여러분 집으로 고의서 날라오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는 언제다? 8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는 모르셔도 돼요.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 자, 이렇게 해서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요. 자,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될 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점이 국세 3인방,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애들은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그 기간이 있고 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그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결론적으로 끝나는 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언제예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1월 1일부터 쭉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소득세 부과 되는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소득세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니까 소득세는 비로소 어느 때? 12월 31일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가 돼야지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납부할 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돼서 그때 비로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 소득세 납부할 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어느 때 납부금 성립한다?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입니다. 11월 30일 날.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부금 성립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양도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아니고 어느 때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분명히 항상 소득세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지 말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거지. 소득 얻은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소득 발생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달의 말일에 굵은 짙은 글씨로 딱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배웠잖아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달의 말일. 요거 기억하고. 그냥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라고 나오면 시험에서 그러면 뭐라고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고.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부가세도 원칙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13페이지 맨 꼭대기 13페이지 맨 꼭대기 법인세도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과세가 끝나는 때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상속세, 상속 등기하는 때.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라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상속은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가산세요.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이러면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적용되는 가산세는 그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 때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냐?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니까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를 작성하는 때. 문서 작성하는 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농어촌 특별세 같은 세금들은 뉘집자식이냐. 제가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어요.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랬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거요 여러분들. 기초과정에서부터 적어드린 게 농어촌 특별세는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예 목적세죠. 농어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과되는 목적세고 그 다음에 얘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뭐고? 부가세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그 다음에 얘 목적세고 목적세고 그 다음에 뭐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농특세를 보면 조세총론에서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거 항상 또 있습니다. 얘들은 부가세니까 부가세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얘기해 드렸어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본세에 따라서 부가세들은 징수방법이나 성격, 징수방법,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다 뭘 따라가요? 본세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 여기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요. 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에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이 돼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의미는 같은데 왜 표현이 다르냐면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지방세, 국세 다르다 보니까 표현이 좀 다른 거지 의미는 똑같아요.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자,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결국은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함께 계산해서 내잖아요. 소득세나 법인세
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할 때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음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음 성립하고 자꾸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이해하면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상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서 함께 내잖아요. 그럴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음 성립하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하는 때 납세음 성립한다. 엑스입니다. 수시부가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고 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시험에서 바꿀 때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발생하고 발생할 때 올렸다 이렇게 내리면서 리듬 타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수시부가 괜히 쓸데없이 목 운동하지 말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아셨죠? 이렇게 목 운동해도 되겠구나. 목 운동하면서. 자, 그래서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 2번 납세음 확정입니다. 납세음 확정 시기는 납세음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만 기억하면 돼요. 징수 방법을 알면 돼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그래서 양가로 1번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1번 납세무자가 납세음을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과세액을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하는 거 확정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은 이제 세액 확정, 구체적인 세액 확정 여러분 신고서 제출하는 때인데 중요한 것은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음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물어봅니다. 자, 신고하는 때 납세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같은 애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음 확정될 수도 있고요. 양가로 2번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음 확정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고 자, 구체적인 세액 확정 여력은 결정에 있어 결정 통지서가 납세무자에게 도달하는 때 생기는데요. 중요한 것은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음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딱 3가지 말면 되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자동차세나 주민세도 여러분 집으로 거기서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3가지만 기억하고요. 국세,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뭐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본세에 따라서 부가세들 이렇게. 하여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기억하고요. 양가로 3번 자동 확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 줄긋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절차 없이 그 세액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건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나 이런 애들은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 징수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됩니다. 절 보세요. 자, 인지세도 그렇고 이거 우리 자 아까 징수 방법 우리 여기 보세요. 근로소득세 같은 거 근로소득세를 근소세를 사업주가 납세무자잖아요. 납세무자인 납세무자가 사업주라고 해서 제가 말이 헛나가네. 근로자가 납세무자인데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를 부여하는데 누굽니까? 사업주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요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소득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했는데 소득 지급하면서 만약에 100만 원이 계산됐다고 쳐요. 근소세가. 그러면 근소세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자, 그 지방소득세를 자, 함께 계산해서 사업주가 내는데 그럴 때 이 소득세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이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서 지방소득세 계산하니까 100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지방소득세 얼마? 10만 원. 보세요. 그러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 성립하고 그때 자 근로소득세 100만 원 그러면 신고하고 결정한 절차가 없이 자 보세요.
그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근소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얼마? 10만 원. 딱 이미 계산이 됐잖아요. 아니 신고서 제출하거나 결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세 100만 원 딱 뗄 때 이미 지방소득세 얼마? 10만 원 딱 10분의 1 세율로 딱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서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그대로 확정이 돼요. 인지세 같은 것도 보세요. 문서에 부과하는 구역세 인지세는 뭐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보세요. 자,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문서다. 그럼 문서의 종류에 따라 문서에 기재된 기재금액에 따라서 이미 인지세는요 이미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인지세 만약에 소유권 이전 문서인데 5억 원이다. 그러면 인지세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자 납세 의무가 문서 작성하는 때 인지세 납세 의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법에. 얼마요? 10,000원.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하거나 결정하는 절차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나 인지세 같은 애들은 납세 의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얼마? 10,000원 딱 확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시험에서는 이걸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뭐 인지세는 납세 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땡. 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땡이에요. 얘는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자 그냥 납세 의무 성립하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얼마? 10,000원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하는데 참고입니다. 참고. 양가로 중요한 것은 납세 의무 확정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 양가로 2번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양가로 3번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3번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납세 의무 소멸이에요. 작년에 소멸 잘 나오는 부분 아니었는데 강조를 드렸고 나올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쉽게 나왔어요. 자, 예상보다. 납세 의무 소멸 사유를 물어봤는데 다음 중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박스에다가 얘네들 집어넣고 자 소멸 사유인 거 고르라고 나왔었는데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려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충당. 충당도 납세 의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여러분들 충당도. 충당 이런 거로 했죠? 제가 용어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주는 효자들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 거의 한 30분, 한 시간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아직 그저께 밤이죠. 그저께 밤에 한 그 월요일 날 강의 마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 오니까 한 11시 정도 좀 넘었나? 되더라고요. 11시 좀 넘고. 뭐 좀 일을 좀 하다가 잠을 새벽 3시에 제가 일어나서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뒤척뒤척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일도 하기도 싫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돌아다니다가 이러다가 거의 새벽 한 2시 반이 됐어요. 아유 포기하고 그냥 새벽 3시에 인천공항으로 누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저희 가서 갔어요. 갔다가 그리고 보내느라고 집에 오니까 한 9시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또 어머니가 또 절에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계시라고 또 버스 타고 가시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서 또 바로 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서 집에 오니까 11시에 그리고서 누우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 머리는 막 멍한데요. 밤새 잠 못 자가지고. 그런데 가지고 어떻게 하다 까무르고 낮에 좀 잤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도 머리가 띵하고 비몽사몽 밤새면서 띵띵하고 그러다가 어제 굉장히 고생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리듬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거의 외국 나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늦게까지 저기 하다 이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저희 부모님 댁에 제가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효자들. 근데 돈은 뭐는 받아요? 돈은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돈은 받고. 30원에 이런 안내문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국세나 지방세 환급 절차에서 환급을 받고 납세의무자가 또 이번에 세금을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번에 자 돌려받을 것과 낼 것 중에서 30원만큼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자,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세금에 충당되어질 만큼 납세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자, 요 낼 세금 중에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자, 충당, 결론만 알아두면 됩니다. 충당한 납세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충당되어질 만큼 납세금 소멸하고 부과권의 취소, 세금 부과를 취소를 해. 그럼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휙 없어지죠. 그러니까 취소도 납세금 소멸 사유고 제척기간 만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광명시장이 있잖아요. 자, 광명시에서 여러분한테 뭐 30년 전에 여러분이 세금 안 낸 게 있다, 덜 낸 게 있다 이러면서 세금 내라고 가산세 폭탄 저 거기서 날라오면 뭐야 30년 전 나 그런 일 있었나 생각도 안 나고 증거 자료도 없는데 그러니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납세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하죠. 그래서 납세금 소멸한다. 그래서 5가지 소멸 사유.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오진 않겠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넘어갑니다. 14페이지. 보충 내용 봅니다. 보시니까 납세무 소멸 사유 아닌 거예요.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었는데 B법인하고 합병됐다고 그래가지고 납세금과 소멸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 소멸 사안이고 부가 철회요. 고의서를 보냈는데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그래서 도달이 안 돼 고의서가. 그러면 고의서 보냈던 거 철회, 거절해도 드렸다가 주소 확인하거나 그래서 다시 고의서를 보내니까 부가의 철회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취소가 소멸사유지 철회는 아니고. 동그라미 니은번 납세제 사망이요. 소멸사유 아니죠?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망도 소멸사유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양가로 2번 부가권의 제척기간이요. 만약에 올해 소멸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제척기간과 소멸시에 관한 깊은 내용을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의의보입니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이고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는 소멸하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기간의 진행 중에 소멸시효와 같은 정지나 중단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딱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국세 제척기간. 국세는요, 일반적으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몇 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자, 근데 대부분의 국세를 보세요. 양도세 같은 국세. 사기쳤다. 사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그 경감받아. 사기쳤다 몇 년이요? 10년간 우리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죠. 수강생분들, 어떤 분들, 계약서나 제가 교수님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한 지 한 4년 좀 더 됐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물어보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된다? 10년간 별일 없어야 됩니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의 경우는 몇 년? 7년간 부과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자, 절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자, 절 보세요. 높이로 외웁니다. 10년, 7년, 5년이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라든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똑같아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제척기간 절 보세요, 여러분. 15년, 15년, 10년입니다. 15년, 15년, 10년. 리듬을 타면서 외워야지 툭툭 나와요. 15년, 15년, 10년이니까 사기쳤다 몇 년? 15년. 무신고 몇 년? 15년. 기타 몇 년? 10년. 자,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15년, 15년, 10년. 자, 일반 국세는 10년, 7년, 5년.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이요. 지방세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도 사기쳤다. 자, 몇 년이요? 10년간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몇 년이요? 7년이요. 다만,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번을 읽어보면요. 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즉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이 나오면서 결합해서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입니까? 이거 10년입니다. 이거는 7년이 아니라. 그냥 무신고는 몇 년인데? 7년인데.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 5년입니다. 절 보세요.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외운다? 10년, 7년, 5년입니다. 지방세 사기 치쳤다 몇 년? 10년. 자,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양가로 3번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세요. 의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자가 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킨 제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권리의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소멸시효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시효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그 소멸시효 기간을 봅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점으로 해서 지방세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5년. 근데 국세는 자,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5억 원부터는 몇 년이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금방 봤으니까 딴 얘기하지 않겠죠?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래요? 에이구, 금방 봐놓고 다시 봐. 금방 보고서. 지방세는 5억 원 이상이어도 몇 년이라고요? 5년입니다. 지방세는. 아셨죠, 여러분? 항상 지방세, 국세 이거 잘못 보면 답이 그냥 3점포예요. 자, 그래서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이다? 5년 소멸시효가. 국세는 5억 원 미만 5년, 5억 이상 국세 몇 년? 10년. 이거 구별합니다. 지방세, 국세를. 15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제 민법 총칙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정지 사유 배웠으면 비슷합니다. 자, 특히 중단 사유는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보세요. 납세 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자,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합니다. 그러면 중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은 어떤 거 하면 이런 건데, 여기 보세요. 중단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봅니다. 소멸시효 중단은요, 시효가 예를 들어서요, 중단은 이런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은 이런 겁니다. 자,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뭐 이런 등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단 사유가 발생해요. 압류나 독촉, 뭐 이렇게 교부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있잖아요.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새로이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해. 그래서 새로이 진행해가지고 몇 년 채워야 돼요? 5년. 새로 5년 시효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중단입니다. 중단은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등이 있으면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해요. 5년이요. 그 다음에 정지를 보세요. 정지는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납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시효가 정지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정지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중단과 차이.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 분납기간, 징수의 기간 같은 이런 기간만 정지했다가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시효가 진행해요. 자, 2년. 그래서 더 진행하면 몇 년?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하고. 자,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 교부청구, 압류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요, 요번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엄청 억울해요. 이게 사실은 장부상으로만 엄청 많이 지금 양도 차익이 엄청 나오는 거고요. 장부상으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뭐 옛날에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업계약성과 땅계약성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장부상으로만 엄청 양도세가 많이 나오고 한 7천 정도 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뭐 남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번에 양도세 내기 어려운데요. 아니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아예 저는 그냥 세금 안 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서 이제 저는 그냥 아예 안 내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면 한 10년만 버티면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양도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과세권자가 모르고 10년이 지나가야죠. 과세권자가 알아가지고
가산세 저 폭탄 날라왔어요. 자, 세금 내라고. 자, 그래서 고의소가 날라오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 규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고의소 받고 나서 몇 년이요? 5년 지나가야 되는데 5년만 버티면 그럼 되잖아요. 5년 끝날 때쯤 되면 그 컴퓨터가 하니까 사람이 하는 거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가 5년 정도 딱 되면 뭐예요? 고의소를 자동으로 또 발생합니다. 독촉장 또 보내요. 그러면 독촉 날라왔어요. 그러면 시효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고 다시 5년. 끝날 쯤 되면은 또 컴퓨터가 독촉장을 보내요. 다시 중단해가지고 몇 년 지나야 돼요? 5년. 자, 이거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싹 다 무슨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게 중단이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날라오는 것이 멈추겠어요, 안 멈추겠어요? 안 멈춰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몰랐을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알면은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수강생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이제 못 갖고 그러는데, 자, 어떤 부동산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남편 명의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요걸 이제 요걸 갖다가 만약에 미리 예전에 이렇게 옮겼으면 모르지만 요번에 그런 고의소를 세금 그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가 남편 명의로 옮겨요. 그러면 자, 관할 세무상이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요. 사행위로 했다고 그래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다 이거 시효 정지하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승소하면 과세권자가 다 요거 이제 그 재산 다시 부인 명의로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또 세금 압류해서 다 공매처분에 넘겨서 가져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내려고 버티는 게, 물론 이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자기 고의부도 내죠. 사업하다가 좀 뭐하다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럼 그냥 미리 고의부도 해버리잖아요. 명의 다 재산 뭐 다 이런 거 다 부인 명의로 자식 명의로 다 해놓고 호화 생활하면서 자기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 밥해체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네. 뭐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큼 많이 내고 국가에 기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어떡하네. 중단과 정리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질문 하나.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OX요.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OX요. 뭐 하신 분들? X입니다, X.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지 제척기간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제척기간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아까. 자, 그렇게 나옵니다. 10번 국세지방세 우선권 요거 예외, 10번은 별표시 2개 합니다. 자, 세금을 체납했어요. 자, 세금을 어떤 사람이 체납했어요? 그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가지고 공매처분에 넘어가죠. 그러면 그 경매된 자산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1번 국세지방세 우선권이요. 동그라미 1번 국세지방세 가산금 체납조원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담보가 없이도 세금이 우선해서 가져가요. 담보 없는데도. 그럴 때 체납조원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한 데 쓰는 비용이고, 그럴 때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체납조원비가 1등이에요. 2등이 국세나 지방세. 자, 국세 지방세는 순위가 같아요. 동순이에요.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순위 같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옳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조세 징수 순위는 뭐 체납조원비,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체납조원비 1등, 2등이 가산금, 3등이 지방세였는데 지금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지만 얘들 사이의 징수 순서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권입니다.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자발한 조세가. 집행하기가 쉽잖아요. 2등이 압류한 조세가 2등입니다.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조세들 상호간에. 그러니까 어떤 게 집행하기가 쉬운 줄 생각해 보시면 담보자발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압류시키고 들어온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고요. 2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입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 실무에 나가서도 굉장히 도움돼요. 가끔씩 실무에는 제자분들이 이거 우선권과 관련해서 어떤 게 더 우선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무에서도 유용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둡니다.
시험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이에요. 직접 경비 우선이요. 공익비용의 우선이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 체납준비에 우선한다. 여러분요. 뭐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이라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 모두의 공통비용이니까 얘가 일반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동그라미 2번 선집행 지방세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과 체납준비 우선이요. 이거는요.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이나 체납준비가 일반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거지. 주의를 보세요. 이 규정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그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과 체납준비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얘기고요. 양가로 2번 피담보채권의 우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계속 나왔던 건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 아래 별표시 박스에 나와 있죠?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에요.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있어 담보되는 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 하는 세금들은 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거기서 도달일이 아니라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도달일로 바꾸는데 납세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에 담보되는 이 피담보채권은요. 국세지방세 또는 가산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이 피담보채권이. 다만 이 피담보채권도 뭐보다 우선할 수 없다? 체납준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15페이지 지방세의 경우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 승소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췄다. 자, 그러면요. 이 임차 보증금이 국세지방세보다 더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신고일이나 거기서 발송일 전에 만약에 확정일자를 갖추면은요. 그러면 그 임차 보증금이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거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16페이지 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집을 매매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때, 매매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볼 때 그런 거에 따라서 매매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6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그 세금이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요. 결국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였는데 계속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걸 당해세라고 하는데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가 어떤 거냐를 계속 물어봤는데 재산세.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요. 재산세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자동차세나 상속증여, 자동차세도 보유하는 자동차 보유에 대해 부과하잖아요. 또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주로 보유세하고 상속증여세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주로 보유세하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고 얘네들이 항상 우선합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이다. 틀린 거. 그래서 얘네들 쫙 4개 깔아놓고 취득세인가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자, 땡이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얘네들이 우선하는 거고요. 양고로 3번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의 우선이요. 우리 여러분들 중개사법 배우는 중개사법에 배우는 그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주택과 상가에 수도권 얼마, 지방 얼마 있잖아요. 자, 그런 그 소액 임차보증금 얘네들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체납준비보다 우선할 수 없고
양가로 3번과 4번은 다 그겁니다. 소액 주택 또는 상가의 임차보증 우선. 양가로 5번 임금채권의 우선입니다. 양가로 5번. 동그라미 1번이요. 우선변제 소액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요. 근로자 과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근데 체납수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일반 임금채권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기업번. 질권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피담보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러니까 자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이요. 예를 들어서 월 임금이 100만 원씩이에요. 총 임금채권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종 3개월분 300만 원은 무조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는데 근데 나머지 700만 원 일반 임금채권은 자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죠. 피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데 일반 임금채권이 근데 자 근데 일반 국세보다는 또 다른 채권이나 공과금보다는 우선하대요. 국세보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대요.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세보다. 니은번 법정기일 이전의 전세권 등이 설정되는 경우에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일반 임금채권도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아 알겠네. 자 일반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 따라다녀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얘도 덩달아 우선하고 후순이면 그 바로 뒤따라서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표에도 우리가 그 맨 마지막 16페이지 그 표에도 나와 있지만요.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풀어서 여기 한번 봅니다. 보시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공매에 경매된 자산에서 어떤 게 최고 1등이냐? 최고 1등. 먼저 어떤 게 무조건 1등 하느냐?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 또는 체납조험비가 무조건 1등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매각대금에서 최고 1등으로 가져갑니다. 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요. 2등은 상가나 주택의 그 소액 임차보증금 있죠. 법에서 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 소액 임차보증금 2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도 무조건 무조건 3개월분 임금채권도 무조건 얘네들이 2등입니다. 무조건 2순위. 얘네들도 체납소임보다 우선할 수 없고요. 하여튼 얘네들이 무조건 2등이고 3등 이제 봅니다. 3등은요. 3등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법정기일 전에요. 법정기일. 자,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 만약에 요거는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느냐 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요. 피담보채권은 자 국세하고 지방세 조세 채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우선합니까 여러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피담보채권하고 국세지방세 어떤 게 우선해 조세채권하고? 예?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고 금방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법정기일 그러면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되는 그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하고 비교해 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게 더 우선합니까? 예? 그때 이제 법령의 반대속으로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선해요? 그때는 조세채권이 더 우선합니다. 피담보채권보다 조세채권이 더 우선하고. 근데 일반 임금채권은 어떤가 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무조건 2수인데 자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 따라다녀요. 그래서 나머지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이 국세부 지방세보다 우선하면 자 얘도 덩달아 일반 임금채권도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이 만약에 지방세 국세보다 후순이면 일반 임금채권도 덩달아서 같이 후순입니다. 여러분. 자 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맨 꼴등입니다. 항상 일반 채권이나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봅니다. 법정기일 여기고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재산세. 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는 아니에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안 나올 거지만 그래도 자동차세도 한번 그냥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자동차세.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빠졌어요? 중요한 거 종합부동산세. 국세 중에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또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이런 애들은 자, 보유하는 재산 주로 보세요. 보유하는 재산. 그 다음에 보유세들이죠 주로.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피담보 채권보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후에 설정된 항상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더 우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또 여기에 이제 물론 올해 추가된 내용이 아까 나왔던 건데, 자,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여기 법에 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무조건 2순위지만 그냥 임차보증금도요.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여기에 자,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여기에 그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도 국세지방세법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같이. 예? 법정기일 전에 아까 신고일이나 고의서 발송일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소액 임차보증금 무조건 1등이고 자, 그 법에 정한 그 액수는 그렇지만 일반 임차보증금도 소액이 아니어도 임차보증금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는데 언제?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지방세보다 더 우선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추가된 게 있어요. 아까 그거 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 교재 16페이지에 딱 나와 있으니까 자, 1등, 2등, 3등은 여기 봅니다. 마무리 이제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어요. 최고 1등은 공익비용 또는 체납소비가 무조건 1등. 2등은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 3개월 분용 임차권. 3등은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 그죠? 딱 정해져 있고 4등, 5등, 6등은 따져봐야 되는 거 이렇게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피담보채권이 4등, 5등이 일반임금 채권, 6등이 국세지방세 같은 조세채권, 맨 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여기 보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집중력 떨어지면. 이제 다 끝났다니까. 오늘 복습도 안 할 거예요. 오늘 내가 빨리 끝내야 되겠어. 자, 이거 보세요.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 후순위니까 이때는 4등이 조세채권, 5등이 피담보채권, 6등 항상 일반임금채권, 피담보채권 따라다니까 6등 일반임금채권, 자, 그 다음에 맨 꼴등은 항상 일반채권이나 공과금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갖다가 사진으로 딱 찍어 가시면 이제 딱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의 예외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16페이지 그 표의 내용도 다 그 지금 설명드린 얘기가 딱 나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권리구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관에서 부당한 침해를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 멱살 잡으면 나만 손해지. 자,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럴 때 그 권리구제요. 보세요, 여러분. 이의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받을 수 있고 표를 보세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도 있고 안 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구기간을 보니까 다 며칠입니까? 청구기간은 국세든 지방세는 다 며칠이에요? 90일입니다. 청구기간은 무조건 옛날에는 이게 60일, 90일이었는데 청구기간에서 60일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청구기간은 무조건 며칠이다? 90일입니다. 청구기간은. 조세관에서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며칠 내 무조건 이런 거 제기해야 돼? 90일 내. 60일 내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청구기간은 무조건 90일입니다. 무슨 결정기관은 이제 90일이 아니고 다른 기간도 있지만 청구기간은 무조건 90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이요. 이 신청은요,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신청 절차를 거치고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근데 심사 청구라는 것과 도지사의 심판 청구나 그다음에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는요, 이 선택적인 필수 절차다. 즉 무슨 얘기냐? 반드시 해긴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다른 건 다 나왔는데 2번.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중복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5번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12번 테마 기한후 신고인데요. 기한후 신고인데 요 기한후 신고는 별표시를 3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올해는 별표시 3개 합니다. 그래서 별표시 3개 하고 12번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자, 오늘 기한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만 빠르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오늘 이제 문제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그 문제 아까 우리 원래 오전반이 이상하게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고. 원래 같았으면 지금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씩 딜레이가 좀 됐죠?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기한후 신고만 빨리 마무리 짓고 갈게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뒤늦게 있잖아요. 기한후 신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늦게라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 납부불성가산세 이용되잖아요. 그리고 과세권자가 다시세금 계산해서 이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유서를 발표해서 징수합니다. 신고나 불성실하면. 근데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자,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도 줄어들고 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고유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일손도 줄어들잖아요. 행정력도 낭비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뒤늦게라도 기한후 신고하면 혜택을 주는데 자, 대상자 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요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전에 시험에 나온 것이 자,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출할 수 있고요. 수성신고라는 게 이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뒤늦게 나 지난번에 세금 계산 잘못했는데 적게 신고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수정신고고요. 신고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자, 신고기한 지나서 결정 통지 전까지 고유서 날라오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할 수 있고요. 수정신고는 경정 통지서 고유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신고 납부 절차.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인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동시 규정이 삭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납부할 세액이는 때는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부과. 기한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하고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되고 수송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가산세가 적용될 때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건데 자,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 줍니다. 자,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 이건 작년에 재작년에 신설된 건데 작년에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한후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가산세 감면 안 해주고요. 수송신고는 자 보세요. 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내 수송신고를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가산세 50% 깎아주고 6개월 초과 1년 내 기한후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20% 깎아주고 1년 초과 2년 내 기한후 신고하면 10% 깎아줍니다. 50, 20, 10%요. 감면해주고요. 둘 다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특히 기한후 신고 감면에 대한 것을 꼭 잘 알아두시고요. 세액 결정이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 그 지방세 과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 납세무자가 뒤늦게 기한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무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납세무 확정,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뒤늦게 기한후 신고했다고 해서
자, 세액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인 세액 확정은 누가 한다? 지자체장이. 기한은 신고로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에 합니다. 이런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구나. 아, 진짜. 자, 그래서 요거 그리고 그 손가락 표시는 우리 양도세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과소신고세 50% 깎아준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복습하고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앞으로 안 했어요. 가산세 적용되죠. 그랬더라도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자, 혜택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50%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확정신고 해야지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강조드렸죠?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 꼭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한의 신고, 수정신고 살펴봤습니다. 소리의 송달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조세 총론을 다 봤습니다. 옛날에는 2주에 걸쳐서 봤던 것, 기초과정에서는 2주에 걸쳐서 봤던 것을 이제 한 주에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조세 총론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지방세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방세에서 제2편 취득세부터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습은 일단 오늘 생략하고요. 오후에 단원별 모의고사 보실 분들은 2시 10분까지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기 바라고 단원별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시시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